디오덤이나 뭐를 붙일 필요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술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2022년 피부 관리 계획표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바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모공 별표까지 쳤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모공 고민 있으신 분 손! 저요 지금 다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22년 이 모공을 정말 너무 줄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공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의 첫 번째는 피지입니다. 이 피지를 결정하는 것이 유전적 요인도 있고 식습관, 온도, 습도 등 다양한 성호르몬 등등 좌우하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조절하기 어려운 것들을 배제한다고 해도 일단 피지를 계속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단 선행돼야 됩니다. 제가 일단 원장님이 첫 번째 시간에 제 얼굴을 분석했을 때 이 피지가 제 팔자 쪽과 이 입 주변에 발달이 많이 돼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 피지가 이제 T존에 발달이 돼 있고 U존에는 이제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실제로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 피지 발달이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의외로 T존에 별로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일단 피지 발달부터 좀 줄여야겠네요. 아무래도 점점 날씨가 이제 봄이 지나면 더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한테 모공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모공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얼굴에 화이트헤드가 많고 여드름도 몇 개씩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고 있고 이것이 모공을 넓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분들은 일단 모공 주변을 이렇게 줄여주는 치료를 하기 전에 피지를 파괴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치료가 바로 아그네스입니다. 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치료인 것 같은데 아그네스, 그쵸? 이게 어떤 시술이에요? 제가 저희 병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시술인데 바늘로 피지 부위를 이렇게 찔러서 고주파가 피지를 파괴하는 것인데 얼마만큼 이제 좀 피지가 많은 부위에 선별적으로 이렇게 아그네스를 해주느냐가 치료의 포인트입니다. 자, 또한 고주파를 피지 파괴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이 모공 부위의 이 피지 주변의 콜라겐 형성에도 기여를 좀 할 수 있어요. 콜라겐이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생성시키고 싶은 그 콜라겐까지 형성이 되니까 꼭 해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피지를 줄였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피지를 줄여서 원인을 이렇게 줄여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안쪽에 있는 모공 주변을 타이트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 제가 좋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아이콘, 그리고 두 번째는 주베륵 주사입니다. 자, 일단 이 아이콘 레이저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인데 피부의 바깥층의 손상을 가장 최소로 하면서 안쪽의 새살을 차오르게 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아이콘 레이저를 최대치 에너지로 한 3-4패스 정도를 얼굴에 받고 4일 뒤에 방송 촬영이 있었는데 분장실 분들도 잘 모를 정도로 붉은 기운과 같은 피부 손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모공 주변에 콜라겐 생성에 기여하는데 통증도 적고 불금증도 적고 디오덤이나 뭐를 붙일 필요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술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현철 원장님이 직접 얼굴에 하셨다고 하니까 뭔가 믿음도 가고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그럼 원장님 일단 모공 관리는 이 피지를 줄이고 또 모공 안쪽을 조이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계속 쭉 관리를 잘 하려면 넥스트 스텝이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모공 치료를 하면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넓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자, 왜 그럴까요? 피지가 다시 분비를 반복적으로 하고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날씨가 더워져요. 자, 그러면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니 반복적으로 계속 증가하면 다시 이렇게 모공이
넓어질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주의사항은 피지가 증가하거나 저류되지 않도록 하기입니다. 자, 즉 피지가 분출이 원활하지 않도록 계속 모공 사이에 저류가 되면 얘네들이 노랗게 변하면서 좀 굳게 돼요. 자, 우리 짰을 때 노랗게 막 알갱이 같은 거 나온 적 있죠? 많아요. 네, 이것도 피지예요. 자, 그래서 얘네가 피부 바깥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면 끝부분이 검게 산화도 되고 뭐 먼지도 좀 묻고 이러죠. 자, 그래서 끝이 검게 보이는 건 뭔가요? 블랙헤드? 그렇죠. 맞아요. 블랙헤드입니다. 블랙헤드도 피지인데 이러한 피지들이 모공 안쪽에 저류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클렌징이 중요한데, 자,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경우처럼 모공을 막을 수 있을 때에는 특히 어떤 것으로 제가 이중세안을 하라고 했죠? 클렌징 오일이요. 그렇죠. 클렌징 네. 오일이에요. 자, 클렌징에 대한 방법은 제가 예전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했으니 뭐 그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강조드리면 클렌징 오일을 얼굴에 문지르고 물로 닦아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오일 성분이 모공에 저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일을 얼굴에 문지르고 손으로 물을 좀 묻힌 다음에 오일 위에 문질러 주면서 충분히 유화를 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색깔이 이 밀키스 색으로 변하면서 오일의 그 미끄덩한 느낌이 사라진댔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유화된 것을 다시 물로 닦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바로 오일을 물로 닦아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장님은 메이크업도 잘 안 하실 텐데 어쩜 이렇게 클렌징을 잘 아시는지 신기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이렇게 원장님 피지가 증가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외에는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자, 사실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좀 피하고 피부 표면의 온도를 서늘하게 하고 뭐 습도의 문제, 뭐 성호르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 지키고 살기에는 너무 피곤하죠. 네. 자, 그래서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피지 발달 자체가 유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피지를 이렇게 파괴시켜주는 과정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그네스로 이렇게 뭐 피지 발달 부위에 어느 정도 피지가 발달해서 모공이 또 넓어지고 화이트헤드, 뭐 좁쌀 여드름이 증가하면 한 번씩 피지 파괴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직접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고 들어야 될 내용인데 이렇게 또 피부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치 직접 지금 1대1로 상담한 것 같은 효과를 좀 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이 피지를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먹는 약도 있다고 하는데 그 피지 억제제가 있나요? 네, 피지 억제제 처방을 많이 내리기는 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먹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자, 또한 임신 계획 전에 한두 달 이상은 약을 끊어줘야 하고 그 밖에도 뭐 장기 복용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비추천드리긴 하지만 피지 파괴 전후에 적은 용량으로 먹어주게 되면은 이 아그네스와 같은 피지 파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량 사용은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원장님 말대로 모공 줄이는 노력을 좀 앞으로 쭉 계획을 잡고 또 해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네. 첫 번째, 아그네스 등으로 피지를 줄이고 네. 두 번째, 아이콘 같은 것으로 모공 안쪽을 조이고 세 번째, 피지가 저류되지 않도록 클렌징 오일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하고 네 번째, 피지를 증가하지 않도록 간헐적으로 부분적인 피지 파괴를 해준다라는 게 오늘의 요약된 내용이겠네요. 와, 정말 제가 이렇게 피부관리 계획에 모공 관리가 가장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네. 여름철에 항상 사투를 벌였던 그 모공 관리, 오늘 심현철 원장님이 속 시원하게 올해 피부 관리 계획 해결책을 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렇게 모공이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주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모공을 꼭 줄이고 싶다는 계획을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년 피부 계획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피부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